그날은 내 인생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을 때 마치 눈앞에 빨간 점이 자꾸만 떠오르듯 내 머릿속엔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매주 수요일마다 남편이 찾아가던 그곳. 여보, 다녀왔어요. 남편의 평소와 다름없는 한마디가 어둠 속 거실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서 두 집 살림하는 거예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는 차갑게 퍼져나갔고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던 날카로운 의심이 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평소처럼 구두를 벗으려던 그 몸짓마저 멈춰 버렸습니다. 40년 전 첫 만남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설명하려는 거예요?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의 오른뺨에 붉은 자국이 번지자 나는 속으로 40년 동안 함께한 우리의 추억들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정년 퇴직하고 늘 온화하기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에서 이제는 낯선 외국인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내 손가락은 떨렸고 그 떨림은 평생 지켜왔던 믿음마저 깨트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남편은 약속이라도 있는 듯 견갈한 셔츠에 구두를 신고 외출했고 평소 입던 낡은 면바지를 대신해 다림질에 둔 깔끔한 셔츠를 입고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 가세요? 라는 내가 물었을 때 그는 언제나 아쉬운 듯 얼버무리며 그냥 옛 직장 동기들 만난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단서를 모으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처음 이상한 점을 눈치챈 것은 3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던 모습 대신 무언가 급히 처리하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는 다른 복장과 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면바지와 티셔츠 차림이던 그가 그날만큼은 다림질한 셔츠와 구두를 신고 나온 것을 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네 이마트에 장 보러 갈 때마다 만나는 이웃들의 수근거림. 남편분 정말 깔끔하시네요. 요즘 동네 어르신들 중에 제일 단정한 분이세요. 그런 말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매주 수요일 남편은 반드시 양복 안주머니에 작은 수첩을 넣어 다니곤 했습니다. 한 번은 빨래하던 중 그 수첩에서 낯선 주소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때부터 내 머릿속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마다 남편 곁에 누워 있어도 창문 너머 달빛 아래 남편의 뒷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특히 수요일마다 돌아오실 때마다 그는 꼭 샤워를 하고 양말까지 갈아 신고 나가는 모습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지난주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뿜어져 나오는 낯선 향수 냄새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향수를 사용한 적 없던 남편의 셔츠에서 그 향이 났다는 사실에 얘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의 와이셔츠를 하나하나 확인했고 분명히 매주 수요일마다 그 옷에서 똑같은 향이 감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목욕탕에 간 사이 그의 지갑을 뒤져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반으로 접힌 발행 사진 한 장과 매달 200만 원씩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적힌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난 듯 부서졌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커피를 타주던 손길, 퇴근길에 사오던 홍삼 스틱, 그리고 평소 소소한 말 한마디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 TV를 보며 남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쌓였던 의심과 불신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또 어디 갔다 왔어요?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게 변해갔고 남편은 늘 그렇듯 그저 그냥 약속이 있었어라는 대답만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모든 의심과 고통을 참을 수 없다고. 남편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친구에게 위치 추적기를 주문했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그의 차에 부착된 추적기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빨간 점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내 심장은 그때마다 더욱 빠르게 뛰었고 나는 한 달 동안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의 행적을 지켜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신도림에서 강남을 거쳐 제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빨간 점이 멈추는 것을 보며 나는 그곳이 그의 정기적인 만남 장소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외출한 후 나는 그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 추적기를 확인하며 그가 어느 아파트 단지 후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차를 몰래 따라갔고 아파트 후문 앞에서 그의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 손은 떨렸고 마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후문 앞 어둠 속에서 나는 남편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해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남편에게 달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함께한 우리, 이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순간 당황함이 스쳤고 나는 그 순간 그의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수첩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수첩에는 여러 여성의 이름과 만남 날짜, 그리고 미세한 금액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나는 눈물이 터져 내렸고 주변을 지나가던 이웃들이 발걸음을 멈추며 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는 남편의 뺨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붉은 자국이 번졌고 나는 평생 믿어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내 눈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음을 확신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과 이웃들의 시선은 내게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변화했던 그의 모습들을 되새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생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한 고통과 배신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나는 말없이 서로의 눈만 바라보며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불륜과 사체 사용으로 인해 점점 더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은행 대출 대신 사채업자에게 의존하던 그의 모습은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마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내역을 확인할 때마다 나는 우리의 미래가 어둠 속에 갇혀버린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 생활비, 심지어 은퇴 후의 준비까지 모두 남편의 불륜과 사체로 인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후 남편은 점점 더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화 통화는 짧고 만남 약속은 늘 취소되었으며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고 멀어져 갔습니다. 한동안 나는 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며 불륜 상대와의 통화 내용, 자체 상환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그 모든 사실들이 내게 또 다른 배신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결국 모든 증거가 쌓였다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을 들고 그에게 대면했습니다. 평소 같았던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이미 내게 차갑게 들렸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젠 모든 게 다 들켰어요. 40년 동안 믿었는데 이젠 나도 더는 참지 않겠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내 말을 듣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리겠지.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슬픔과 후회의 기색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배신의 고통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점점 더 말없이 서로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침묵과 냉랭한 공기로 가득 찼고 아이들은 우리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에 대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사체 상황과 불륜 상대와의 관계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무너져 갔고 나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몇 달 후 결국 우리 부부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그날 내 손은 여전히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추억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홀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남편이 다녀갔던 그 아파트 단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 빨간 점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불륜과 사체 사용, 그리고 배신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렸고 나는 그 모든 아픔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 가족, 그리고 친구들조차도 이제는 내게 외로움과 슬픔의 대상일 뿐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수근거림, 미용실에서 들은 할머니들의 불쑥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내게 남편의 배신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그 소리들이 밤마다 내 잠을 깨웁니다. 내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아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린 끔찍한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법정 다툼과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아픔과 배신이 내게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때 함께 웃고 울었던 날들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들은 이제 모두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내 안에는 오직 무너진 신뢰와 배신의 아픔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 모든 상처를 안고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향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